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편이 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것은 뭐냐면요, 소득을 많이 일으키고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불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세금을 적게 낸다면은 당연히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생 내는 세금이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게 된다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는 세금은요, 국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부터 알아볼까요? 2000년도에요. 국세를 292조 원이나 걷었답니다. 보시게 되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그리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관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부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 상속세나 증여세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방세도요, 국세가 뭐 거의 300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지방세도 1년에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낸다는 거죠. 보시게 된다면요, 지방세는 그 서울시 같은 뭐 특별 광역시세가 있고요. 도세, 시군구세가 있습니다. 거기서 걷는 세금들은요, 보통세라고 해서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내고 있고요. 목적세로서는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등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된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금이 너무나도 많아갖고 마치 세금에 포위된 것 같죠?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근로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에 불과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세금은 우리를 꽉 둘러싸가지고 엄청나게 빨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살아가면서 얼마의 세금이 붙는지 먼저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값은요, 4,500원입니다. 일률적이죠. 그런데 이 담배값에 무려 7가지의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7가지 세금의 정체는요, 개별 소비세, 담배 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준조세 성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부담금, 그 다음에 연초 안정화 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에 붙는 세금과 준조세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개별 소비세는요, 594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담배 소비세가 가장 많은데요, 1,007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409원이고요. 지방교육세가 443원입니다. 왜 담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841원. 담배를 많이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입원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폐기물로 분류된다 봅니다. 폐기물 분담금도 내야 됩니다. 24.4원. 그 다음에 연초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5원을 내서 전체적으로 내는 돈이요. 4,500원 중에 3,323원 하고 4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500원 중에서 무려 73.85%를 세금으로 냅니다. 결국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세금을 피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담배세 부담을 한번 알아볼까요? 평생 어느 정도 낼까요? 예를 들어서요, 하루에 한 갑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3,323.4원을 세금으로 내겠죠? 그 다음에 365일 동안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한 갑만 피우는 사람은 1년에 121만 3,041원이라고 하는 담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세 내외에 담배를 피워서 85세까지 65년간 담배를 피웠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담배로 인해서 소비량도 많겠지만 소비 말고 세금으로 내는 금액만 7,885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담배를 한갑 피우는 게 아니라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3갑 이상 피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3갑 이상 피우면요, 무려 2억 3,655만 원이라고 하는 담배세를 평생 부담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국민 그 술이죠. 소주에도 세금이 붙겠죠, 당연히. 얼마나 붙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값이 뭐 다양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 먹는 가정에서 사 먹는 소주를 뭐 1,400원, 1,500원, 1,600원 하는데요. 1,4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출고가는 576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무려 세 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 가지 세금의 정치 알아볼까요? 주세가 있습니다. 주세는요, 출고가의 72%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가 있거든요. 주세의 30%를 부과합니다. 술 마시는데 교육세를 부담한다니까 좀 웃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부적인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는요, 414.7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세는요, 124.4원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는 127.3원인데요. 집에서 먹을 때 바로 127.3원이고요. 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요즘 가보니까 강남에서 식당에서 소주 한 병에 5,000원 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454.6원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알아봤더니요. 소주 한 병에 2만 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식당이요. 국내 식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요. 소주 한 병을 집에서 먹는다. 그러면 666.4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먹는다고 가정해 보면요. 거의 1,000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결국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평생 먹는 소주세 얼마 정도 부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병을 먹는다, 식당에서. 그러면 거의 1,000원 되죠? 그래서 365일 동안 먹습니다. 그러면요, 세금으로만 36만 2,701원이라고 하는 그 소주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5년 동안 한 병씩 먹는다 가정해 볼까요? 매일 한 병씩은 못 먹겠지만요. 어느 날은 뭐 두 병, 세 병 먹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2,358만 원이라고 하는 소주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요. 하루에 5병 마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소주로만 먹었을 때 세금을 1억 1,790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분이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맥주에 붙는 세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맥주가 제격이죠. 자, 500ml 캔을 볼게요. 그 소비자 가격 2,500원 가정하고요. 출고가는 594.62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 가지 세금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세죠. 출고가의 72%. 두 번째는 교육세입니다. 주세의 30%를 붙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지세가 붙겠죠. 금액을 알아볼까요? 세금. 주세는 428.1원이 되겠고요. 교육세는 128.4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캔 맥주를 사 먹었을 때 한 캔당 227.3원의 부가가치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만약에 500ml짜리 그 맥주를 먹는다. 그러면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부가세는 무려 454.6원이나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맥주 500cc 그 캔 맥주 한 캔에 783.9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부담합니다. 물론 이것은 집에서 마실 때고요. 술집에서 마실 때는 1,011.2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그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결국 세금을 마신다는 표현이 맞겠죠. 왜냐하면은 500ml 한 캔만 마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맥주세, 평생 내는 맥주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하루에 두 캔, 1000ml 정도 마신다고 가정해 볼까요? 1,011.2원 곱하기 두 병 곱하기 365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년에 내는 맥주세는 73만
176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년 동안 맥주를 마셨다. 그러면 4,798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병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무려 평생 이 사람은요, 맥주 마시면서 내는 세금이 2억 3,990만 원이나 됩니다. 이분 역시 엄청난 애국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 소맥 많이 하시잖아요. 소맥으로 먹는 경우는 그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될까요? 보시게 되면요. 그럼 하루에 소주 한 병, 맥주 두 캔을 먹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3,016.1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365일을 곱해주면요. 1년에 110만 원 정도의 소맥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5년도가 마셨다 그러면 7,156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소주 두 병, 맥주 네 병 마신다. 이랬을 때는 1억 4,312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맥을 먹어봤는데요. 소주 한 병에 맥주는 한 4병 정도 마셔야 되고요. 소주 두 병이면 맥주는 8병 마셔야지 소맥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보다 만약에 그 소주 두 병에 맥주 8병이다. 그렇다면 거의 2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소맥을 좋아하시는 분이 담배도 필 수 있겠죠? 그러면 담배하고 소맥세에 평생 내는 부담액 한번 알아볼까요? 자, 6,339.5원의 세금을 하루에 냅니다. 365일을 곱하면요. 1년에 231만 원 정도의 담배, 소맥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65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지속한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담배 세갑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소주 두 병에 맥주 네 병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5억 3,737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단지 기호식품, 담배와 소맥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5억 3,737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담배, 술 말고 유류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휘발유 값이 뭐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1리터당 1,600원 가정해 볼까요? 이랬을 때도 네 가지의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 세금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세 리터당 529원, 두 번째 교육세 교통세 15%, 세 번째 주행세 교통세 26%나 붙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지세가 붙죠. 금액으로 알아볼까요? 529원의 교통세, 그 다음에 89.1원의 교육세, 그 다음에 154.5원의 주행세가 붙고요. 부가가치세 148.9원이 붙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탈 들어가는 세금은요. 리터당 930.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 내는 유류세 부담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30.5원이라고 하는 리터당 세금을 내는데요. 한 달에 50리터씩 4번을 주유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200리터, 12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223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류세를 부담하고요. 55년 동안 차량을 운행했다. 그러면 1억 2283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동차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차박하고 막 그런 분들. 자주 간다면요, 월 1000리터 정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이분은요, 평생 그 유류대로만, 유류 세금으로만 6억 1,413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부담합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러나 유류세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사야 내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자동차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1000cc 초과일 경우에는요, 차량 가격의 7%를 냅니다. 그리고요, 플러스해서 공채 매입비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2700cc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이다. 그렇다면 21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동차를 취득한 다음에 보유를 하고 있다. 계속.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내야 됩니다.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 cc당 200원을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교육세가 30%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cc짜리를 자동차세로 내는 것이 54만 원이고요. 교육세가 16만 2천 원. 이거 합쳐가지고 70만 2천 원을 1년에 2번에 나눠서 냅니다.
50년간 낸다고 가정해 볼까요? 3,5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차를 오랫동안 보유한다면 경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타지 않고 나중에 신차를 사고 좀 더 비싼 차를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정말로 50년 동안 3,510만 원 정도는 부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담배, 술, 그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말고 소득 대비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소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든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20년도 3,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 5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요, 월평균 소비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는요, 거의 400만 원 정도를 소비합니다. 398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소비의 대부분은요, 보시게 되면 식료품, 그 다음에 음식, 숙박, 교통, 교육,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각종 비용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 지출 중에서 400만 원 정도 중에서 소비 지출이 거의 300만 원이고요.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세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10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월 소비 지출액 300만 원 중에서 부가세를 전부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이 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가공,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요, 흰우유는 과세되지 않으나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는 가공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연탄, 무연탄, 생리대 또한 그 부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육 용역비라든가 의료보건 용역비라든가 도서, 담배, 구입비 같은 경우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객 운영 용역비도 붙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항공기라든가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렌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가구당 약 300여만 원의 소비 지출액 중에서 한 80%는 부가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봤을 때 매월 23만 6천 원 정도는 부가세로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 지출 중에서 비소비 지출이 매월 10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비소비 지출은 바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요. 그 경상조세라고 해서 뭐 소득세 관련된 것이 되겠죠. 매월 29만 1천 원 정도가 되고요. 비경상조세가 2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라고 해서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있죠. 매월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31만 3천 원 정도 되고요.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험료로 18만 원. 토탈 한 달에 또 소비 지출 말고도 그 세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매월 50만 원 정도를 낸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월 평균 지출 세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세 31만 3천 원, 준조세 18만 원, 부가가치세 23만 6천 원, 토탈해서 약 73만 원 정도를 매월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평생 동안 지출되는 세금 부담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73만 원 정도 부담하죠? 12개월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에 875만 원, 30년 동안 2억 6,244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세금과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소득이 끊어진 다음에도 30년 동안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평균 가구 지출액의 70% 가정했을 때 또 부가세로 또 매월 16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16만 원 그러면 5,76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요. 소득과 그다음에 지출과 관련된 그 평생 내는 세금이 거의 3억 원을 훨씬 더 넘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부담해야 되는 세금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세 등 30년 동안 낸다. 2억 6,244만 원. 그 다음에 소득 없는 기간에 30년 동안 또 소비해야 되겠죠. 부가세로 5,760만 원. 담배를 65년 동안 피웠다.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유류세 55년 동안 1억 2,283만 원 정도 되고요. 자동차세로 50년간 냈다.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탈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균 가구다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내는 평균 세금이 무려 6억 2,801만 원이나 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요, 그것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취득했다. 그 다음에 양도했다.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감안하면 이게 더 큽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자 배당 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타 퇴직금 받아도 퇴직소득세 내야 되고요. 연금 받아도 연금소득세 내야 되고요. 사업을 한다. 사업소득세. 법인을 운영한다. 이것은 뭐 당연히 법인세 내야 되고 당연히 또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온다. 그럼 관세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럼 자산 이전해야 되겠죠? 증여세와 상속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최대 60%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골프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세금도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압니까? 기타 소득세 관련된 세금도 냅니다. 기타 소득세 중에는요, 복권 관련된 것들도 있겠죠? 복권 세금이요, 엄청납니다. 그 3억 원까지 22%,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는 33%를 내다 보니까 30억 원의 로또가 당첨된다 하더라도 거의 10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각종 벌금들 내야 되겠죠. 벌금 및 뭡니까? 또 과태료 같은 거 내면 이것까지 합한다면 엄청납니다. 만약 세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평범한 가구인데 매월 530만 원씩 30년 벌어봤자 18억 벌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6억 2,80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35%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또 소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금 말고도 엄청난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금만 없었다 하더라도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탈세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탈세하면 안 되겠지만요. 자, 지금까지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세금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